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코로나 사태 직후에 전 세계적 유동성 공급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묻지마 버블로까지 자산 가격을 이제 급등을 시켰습니다. 이제 누구나 공감하듯이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고물가라든가 고금리 파고를 뛰어넘는 그런 그 실적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결국 엔데믹 시대와 함께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주도할 것인데 뭐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엔데믹 수혜주들이 되겠죠. 일단 그 여행이라든가 항공, 엔터, 호텔, 자 그리고 이제 미용 관련주 중에서 예전에 그 바이오 플러스라든가 클래시스, 루트로닉, 뭐 클리오 이 네 종목을 제가 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그 하락 추세라든가 혹은 이제 상승 추세 초기에는 좀 이제 뭐라 할까요, 느슨하게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파르게 사실 그 2, 3일 정도만 가파르게 오르더라도 우리가 따라잡기가 참 그 힘든 그런 상황인데 조정받을 때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 때 조금 물린다 생각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모아나가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이 뭐 괜찮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좋죠. 코스닥 시장이 한 0.6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 12시 14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이제 강보합 정도 수준인데, 하여튼 그 시장의 어떤 그 전반적인 우리가 흔히 그 내면적인 질이라고 할까요? 그 질은 양호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그 엔다믹 수혜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 관광개발도 마이너스 한 150원 정도, 18,350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단기 박스권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박스권 이제 그 하단부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뭐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은 18,000원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막 계속해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보시는 화면에서 와 같이 롯데 관광개발 엔데믹 시대 그 반드시 이기는 그 필승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여행주들도 좋고 여행, 항공, 호텔, 뭐 엔터, 미용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다우지수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이죠.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금리 그냥 유동성 장세가 진행됐고, 사실 그 전에도 코로나 전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이 저금리 시대와 함께 우상향이 이제 지속이 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막대한 어떤 그 유동성을 좀 공부했죠. 막 그거로 인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자산 시장에 이제 버블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제 고물가 시대입니다. 고금리 시대. 이게 이제 그 기업들로서는 사실 그 경영 환경이 이제 안 좋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고금리라든가 혹은 이제 고물가 시대 이것을 이제 그 넘어설 수 있는 넘어설 만한 어떤 그 이익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 쪽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하여튼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한 4월 한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4월 한 중순 정도는 뭐 강세 기조를 보이다가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그 저점을 깨는 그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다우지수 보고 계시는데 나스닥, 특히 이제 나스닥이 더 하락에서는 상승할 때는 더 탄력적으로 오지만 빠질 때는 뭐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이 이제 다우지수보다 더 많이 빠진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저점을 다시 뭐 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요번에 저점을 깨고 나면은 뭐 한 5월 정도서부터는 뭐 우리가 흔히 뭐 줍줍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나요?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관련주들 혹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매수 우선순위로 접근해 본다면 저는 일단 엔데믹 수혜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그 우리가 일상 회복을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을 하신다면 좀 비중을 좀 그 나름대로 좀 많이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라면 롯데 관광개발 이제 최근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제목이 2022년은 뿌린 만큼 거두는 수확의 해. 그렇죠. 이제 일상 회복이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이제 그 호텔과 카지노, 그다음에 이제 여행, 지금 그 세 축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구성되고 있는데, 일상 회복이 되면은 당연히 뭐 좋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상 실적, 예상 이익을 이렇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뭐 상당한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 혹은 이제 엔다믹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 그 일상만 회복이 되면은 뭐 충분히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어렵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같은 이제 엔다믹 관련주들은 우리가 평화롭게 편안하게 좀 수익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섹터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그랜드 하얏트 호텔 객실 점유율 꾸준히 우상향 중. 올해 제주도 내국인 입도액 월간 최고치 경신 호텔 OCC가 이제 그 객실당 수익입니다. 객실당 수익. 그리고 OCC하고 ADR이 상승 예상인데 ADR은 찾아보니까 평균 객실 가격이죠. 지금 저도 지금 홈쇼핑 보면 최근에 그 호텔들 이제 그 홈쇼핑에서 판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데일리니까 하루 평균 객실 가격이 이제 그 경기에 따라서 그 상당히 이제 등락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ADR도 일상 회복이 되면 당연히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6월 개장한 드림타워 카지노 6개월여 만에 제주도 카지노 내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얘기고요.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시행 4월 1일서부터죠. 카지노 및 호텔 유입 고객 증가 예상. 자, 그리고 목표 가격을 일단 그 1차적으로 2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25,000원. 앞에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이 이제 그 22,000원에서 23,000원대인데 지금 이제 3년 연속 적자였죠. 3년 연속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되고 흑자 기조가 이제 자리를 잡는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3년 정도 오르네. 3년 정도. 최소한 뭐 2년 정도는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지난해 트래블 버블이라는 것은 방역 우수 국가들 간의 협약이죠.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부터 소수의 외국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카지노 매출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모습을 보였다. 4월 1일서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또 한 번 레벨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뭐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한 4월 정도쯤에는 저도 이제 뭐 제주도 한번 갈 예정인데 원래는 제가 1년이면 한 대여섯 번 정도는 가는데 작년에 한 번 갔구나. 한 번 갔었는데 자, 올해도 좀 그 제주도에 아주 그 친한 또 벗이 있습니다. 자, 예상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2018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30억에서 2019년도 162억 적자, 그다음에 2020년 714억 적자에서 작년에 2021년도 1,300억 적자입니다. 적자 최악의 구간이었죠. 2021년도와. 그리고 지금 올해 예상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보고서마다 좀 많이 차이는 좀 있는데 일단 28억을 지시는데 1,300억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전망치대로 하면 2023년에는 이제 그 409억이 이제 흑자인데 228억에서 409억 그리고 1,000억 이렇게 그 계속해서 흑자 기조가 자리를 잡는다면 주가도 중장기 사이클이죠. 장기 사이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형주는 3년 정도 오르면 3년 정도. 자, 하여튼 그 제주도에 호텔도 이제 개장 안 했고 2024년도 정도면 이제 그 회사가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최고의 어떤 그 절정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2022년서부터 오른다면 2022년, 2023년, 2024년 정도까지는 뭐 계속해서 뭐 우상향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 제가 보기 현실적으로 대략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35,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올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넉넉히 본다 하더라도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뭐 35,000원대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롯데 계열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주주 구성을 보면 김기병 씨라고 있습니다. 김기병 이제 회장이라고 하죠. 김기호 회장이 지분이 28.5% 갖고 있고 동아투자개발이 12.8% 갖고 있습니다. 이 김기병 회장은 뭐냐면 신격호 회장 아시죠, 여러분들? 돌아가신 신격호 회장의 사위예요, 사위. 신정희 그 따님 이름이 신정희 씨죠. 신정희 씨 남편입니다, 남편. 지분을 이제 28.5% 갖고 있습니다. 이거 롯데 계열사는 지분 관계가 엮여 있지 않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지금 한 9.3% 정도 갖고 있고 KB자산운용이 5.1%. 기타 이제 우리 사주가 뭐 0.8% 정도고. 자, 월봉인데 월봉 지금 제가 그 표시를 줬는데 대략적으로 한
23,000원대입니다. 23,000원 정도. 23,000원이 뭐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번 파동에서는 장이 뭐 크게 막 부르지 않다면 이번 파동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 맨 좌측에 보시면 이제 그 37,000원대까지 나오거든요. 38,000원까지 최고점이 나오는데 35,0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일단 빠르면 이제 연내 늦더라도 편안하게 늦더라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 주가가 오르게 되면 보통 그 오를 때는 짧은 시간 내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우리 증시 격언에도 보면은 3일 상승 100일 하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빠질 때는 지루하게 장기간 빠지는데 오를 때는 이제 단방에 빠져버려요. 단방에. 자, 지금 이제 18,000원대 초반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뭐 22,000원 고점 일봉이죠. 22,000원 고점 이후에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지난 그 1월 달에 그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함께 이제 주가가 장중 저점이 이제 13,65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때가 이제 최악의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돌아올 수 없는 최악의 그런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이 어떤가요? 약간 우상향 박스권이죠. 우상향 박스권. 자, 하여튼 그 장이 뭐 크게만 그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18,000원을 뭐 이탈할까 살짝 정도 몰라도 하여튼 18,000원을 크게 회수시킬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 18,300원인데 이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승부를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중이 높아야 돼요. 찔끔찔끔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 금액 1억인데 뭐 100만 원, 200만 원치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만약에 이제 그 좀 이제 투자 경력이 많고 투자를 잘하신 분이라면 세 종목 정도 하죠. 저도 세 종목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다 50%, 두 번째 종목에 30%, 세 번째 종목에 20%, 혹은 4대 3대 3, 4대 3대 3, 혹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40%, 30%, 30% 이것도 좋죠. 뭐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 다섯 종목으로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제 25%씩이 되겠는데 그거보다는 뭐 30%, 30%, 20%, 20%, 20%, 10%, 10% 이런 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 어떤 그 취향에 맞게 이제 고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최소한 어떤 종목도 최소한 자기 투자 금액의 최소한 10%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뭐 1%, 2%, 뭐 5% 이런 것들은 아무리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사실 그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하여튼 이제 회원 가입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이제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성공 투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